자, 곡선 y는 x제곱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x축 대칭 이동하면 부호가 누가 바뀌어요? 이렇게 하면 누구 부호가 바뀌는 거야? y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식 전체에 마이너스를 다시는 거지. 그 다음에 다시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간대요? 마이너스 1만큼. 그럼 x 플러스 1 대입.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간대? 플러스 1. 그럼 우변에 플러스 1 하시면 되죠. 요게 gx. 자, 두 곡선 y는 x제곱, 그 다음에 g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x제곱 그래프가 뭐 이렇게 가는데 x축으로 대칭 이동 시킨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올린다 그랬으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겠네. 아이고, 왼쪽은 망했지만 이해되세요? 그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여기죠. 맞죠? 당연히 이 교점 좌표는 몇이겠어? 마이너스 1이겠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잘 정적분을 해내시면 돼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으실 때는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셔야 되죠. 즉 평행이동 된 함수에서 평행이동 전 함수를 빼시는 겁니다. 여기서 x제곱을 빼는 거야.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3분의 5가 되네요. 3분의 1이네 답이. 거기서 봐.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됐죠. 3분의 1. 자, 그 다음에 19번 보시죠. 143쪽 19번. 설명 빨라요? 괜찮아요. 아, 얘가 가끔 이래. 잘 내려갈 땐 잘 내려가는데. 아니, 그래? 이거 사기 아마스빈 좀 안 먹으면 안 돼? 아마스빈 안 먹으면 이거 3개 산다. 아니, 근데 그러고 보니까 너무 비싼 것 같아. 나 이제 인강 찍어야 돼서 수업 끝나고 나 새벽에 찍어야 되거든. 나는 오전에는 샌들 찍고 난 남는 시간에 찍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수업 끝나고 나면 맨날 사람 꼴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샴푸랑 헤어드라이기를 사왔어. 수업 끝나고 머리 감고 찍으려고. 아니, 화장실에서 감으면 되지. 아니, 그게 초점이 아니야. 그래서 헤어드라이기를 싼 거를 사러 갔어. 그때 한 21,000원 정도 하더라? 되게 싼 거야. 그래서 드라이기를 딱 사면서 드는 생각이, 야, 씨, 애들이랑 공차 한번 먹으면 8만 원이 나가던데. 헤어드라이기가 21,000원. 아니, 그래서 든 생각이, 이 카페 다 없어져야 돼. 이거 너무 비싸게 받아먹는 것 같아. 그거 사놓잖아? 내 생각에 그게 돈 더 많이 들 수도 있어. 니네 맨날. 아니, 그게 자꾸 돈 얘기해서 미안해.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워낙 그 소비할 때 금전 감각이 없는 사람이거든. 워낙에 금전 감각이 없어요. 근데 오늘 헤어드라이기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마우스도 내가 이거 쓰고 앉아있는데 마우스도 좋은 게 있더라? 보니까 그 겁나 멋있어 생긴 것도, 그리고 무선이고 되게 좋아 보여. 33,000원. 공짜 한 번 안 먹으면 이거랑 저거랑 헤어드라이기를 살 수 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싼 것 같아. 카페들이 한 잔에 7,000원 막 이런 게 말이 돼? 근데 왜 니들은 그런 걸 먹고 있지? 근데 니네 저기 잘 사는 거야. 너 되게 한국이 되게 잘 살아졌어. 나 어릴 때만 해도 카페 가서 뭐 먹을 생각 못 했어. 나도 동네는 괜찮은 동네에 살았거든. 근데 용산 살다 왔단 말이야. 용산 살다 일산 살다 여기 왔단 말이야. 우리 엄마 아빠도 꽤 열심히 산 거 아니야.
근데 학창시절에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너네 자주 먹죠? 아니 무슨 야 원시시대 사람인 줄 알고 있어 얘네. 니가 되게 웃긴다. 야 우리 때 카페는 기가 막혔지. 저기 마두역이야 2층에 거기 가면은 다 소파 막 폭신폭신하고 막 이디야도 있었지. 캔모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있었다고 우리 때도. 자 이제 할게. 자 1,1, 3,3에서 만난다라는 정보만 있고 그 다음에 13fxdx가 3이라는 정보만 있고 fx 식이 없죠. 이게 지금 기하적으로 풀란 얘기야. 지금 fx가 이렇게 생긴 친구인 것 같으니까 지금 3이라는 면적이 여기가 3이라는 면적을 준 거예요. 자 그리고 fx,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어차피 기하적으로 푸는 거니까 또 어디가 3이겠어? 이런 데가 3일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여기가 가로 세로 일자리 정사각형이니까 1이지. 그럼 이렇게 더하면 몇이야? 10. 7. 근데 전체 넓이가 3, 3 해가지고 9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146, 147은 일단 질문 없으셔서 마플로 갈게요. 자, 마플은 1328번부터입니다. 자,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직선 y는 2와 만나는 세 점의 x좌표는 각각 0, 1, 3이다. 보이시죠? 자,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fx와 직선 y는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a, b가 각각 5랑 32일 때 0,3 fx dx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0,3 fx-2 dx의 값은 여러분들 구하실 수 있어요. 그쵸? 이게 넓이적 분이 아니라 정적 분이니까 f가 위에 있는 곳은 양수로 나오고 fx가 아래로 있는 곳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게 맞죠? 그럼 마이너스 몇일까요? 27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얘를 인테그랄을 뜯어보면 0,3 fx dx 마이너스 0,3 2 dx 이렇게 뜯어줄 수가 있지. 얘는 적분해서 3,0을 넣어보시면 몇이에요? 6입니다. 그죠? 자, 얘가 통째로 6이야. 넘어가면 0,3 fx dx를 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야. 뭐야? 마이너스 27이지. 여기 플러스 6 좀 해줘요. 마이너스 21. 됐어요? 즐겁다. 1337. 아름 이해 잘 돼? 네. 그럼 미적해도 돼. 네? 되게 멋있는 판단이에요. 비싼다고 해야지. 미적 내신. 니네 선배들 기준으로 얘기 좀 해줄까? 아니요. 왜? 너무 잘해요. 못한 선배 없어요? 작년 애들은 못한 애가 없다. 미적 선택한 애들 중에 1등급 아니었던 애들이 없어, 수학원. 재작년? 걔네들은 공부도 못하는데 미적을 선택한 그 깡 있는 애들이야. 걔네들은
내신이 진짜 잘 받았을 때 3등급, 보통 4, 5등급인 애들인데 그냥 다 깡좋게 미역 선택해버린 애들이거든. 걔는 근데 다 정시여서 내신을 버려가지고 너네들이랑 비교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작년 고3 애들 수학 1, 2는 다 1등급인 애들이었는데 미적 가서 어떻게 됐냐면 한 명만 좀 사고가 터지고 나머지들은 거의 1, 2등급 유지한 것 같아요. 근데 왜 1, 2등급이냐면은 되게 힘들어. 왜냐면 100명밖에 안 되니까. 전교 4등까지가 1%라, 저기 1등급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 운양고 애들은 들어갔어. 1명, 2명. 응. 그러니까 전교에서 몇 명 선택하는지가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시하라고 봐. 자, S1분의 S2 해보자. 일단 이 교점 찾으셔야겠죠?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6x는 2x. 자, 가지고 와서 x값 찾아주면 맞아요. 그러면 일단 S1 자체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에서 직선을 빼셔야 돼요. 그래서 이식 부호 바꾸면 되겠다.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6x에서 2x 빼는 거니까. 테이, 잘 보고 있지?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2x 3승 플러스 2x 제곱이네. 자, 마이너스 3분의 16에다가 8, 3분의 24. 그럼 S1이 3분의 8이네. 그 다음에 S2는 적분하지 마시고요. 적분하는데 이 전체 넓이에서 S1을 뺍시다. 알겠죠? 전체 넓이는 0, 3, 마이너스 x제곱, 2x제곱 플러스 6x dx지. 뭔가 이상하다. 자, 그럼 3 넣으시면은 27, 9, 18. 9네요. 그럼 9에서 3분의 8 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답이 8분의 19 나와야겠네. 3번입니다, 3번. 돼요? 오케이. 아, 혹시 적분으로 S2를 찾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까봐 그 S2 적분식 한번 적어 드릴 테니까 적분으로 찾고 싶은 사람들은 찾아봐. 0부터 2까지는 직선을 적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이 곡선을 적분하는 거야.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거 해도 3분의 19 나올 겁니다. 되겠죠? 자, 1379번으로 오십니다. 자, 여기서부터 계산 파트겠다. 자,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최소값 한번 찾아볼게. 자, 이 2차 함수는요, 마이너스 1이랑 3을 절편으로 갖는 이런 2차 함수야.
그럼 y축이 이제 이런 데 존재할 거예요. 맞아요? 그럼 y는 mx는 원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맞아요? 그러면은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 하면 여기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직선에서 2차 함수를 빼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점을 찾아서 적분 구간을 잡아주셔야 될 텐데, 교점이 구해져요, 안 구해져요? 안 구해지죠?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자, 고1 때부터 하던 거예요. 잘 봐. 넘겨서. 자,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리지? 이때 어떻게 하니? 을근. 이렇게 잡아줄게. 그럼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되겠어요? 요것만 계산해내시면 되는 거고, 이 계산을 위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존재하는 거지. 됐죠? 어차피 차가 필요할 거라서 차 좀 구해놓고 갈게. 암산을 좀 해도 되겠니? 합제곱 마이너스 찌꺼기 4개 괜찮겠어요? 합제곱 마이너스 찌꺼기 4개. 괜찮아.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베타 알파. 자, 계산해보자. 자, 이거 가지고 얘를 이제 신나게 계산하는 거야. 자, 적분하고. 여기에 베타랑 알파를 넣는 거지. 오케이? 그럼 애들아, 여기서 이제 제가 정적분 팁 드렸던 거 있죠? 그걸 쓰세요. 베타 넣고 알파 넣고 바로 빼버리는 거. 자,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묶어내자. 그러면 안에 남는 게 마이너스 3분의 1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 괜찮아요? 괜찮아?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꺼내면 베타 플러스 알파 되죠? 여기선 3. 자, 계산하면 얘가 루트고 안쪽은 6으로 통분. 자, 그럼 봐봐. 베타 플러스 알파는 m 플러스 2니까 얘가 m 플러스 2의 제곱이 3배에서 올라와야 되고, 요 3은 6분의 18이니까 18로 올라오면 되고요. 맞죠? 요거는 계산해서 올리되 얘가 6으로 변했으니까 여기 개수를 2로 만들어서 마이너스 달아서 올려주면 돼. 자, 요거 계산해 볼게요. 합제곱에 찌꺼기 2개 빼는 거지. 맞아? 이거 말고도 계산 방법이 있거든? 근데 이것도 연습해야 돼. 그거 지금 하는 거야. 베타 플러스 알파면은 m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 근데 거기다가 베타 알파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에서 바로 올려도 되겠니? 이렇게? 근데 여기에 이제 개수 마이너스 2 붙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2의 제곱이 얘랑 계산돼서 n 플러스 2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랑 18이 계산돼서 12? 이렇게 되겠어? 그럼 이거 다 계산하면 m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6이지. 그치?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괜찮아요? 얘가 1승이고 얘가 2분의 1승이잖아. 그러면 얘 최소값만 구하면 돼. 알겠어? 저거 몇 차식이야? 2차식. 그럼 m에다가 몇을 빡 넣어서 그냥 바로 최소값으로 끝내는 거지. m에 몇 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2. 잘했어. 자, 마이너스 2 넣으시면 4 마이너스 8 플러스 16. 계산 좀 해줄래? 12. 그럼 12루트 12네. 예, 이거니까 4루트 3. 2번이고요. 해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나중에 2회독 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 다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많은 공식들을 알려드릴 건데, 지금 1회독 할 때는 이 연산 연습을 하세요. 오케이. 결국 수능 수학에서 마지막에 계산이 안 돼가지고 못 푼 애들이 되게 많거든. 평소에 이런 연습을 안 해서 그래. 오케이. 아니, 답이 맞아야지. 2번. 오케이. 자, 다음 1388번. 얘들아, 처음 배울 땐 고생해야 돼. 알겠지? 나중에 이렇게 할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그냥 계산할 겁니다. 이거 다 공식이 있어요. 특히 자기가 미적분할 사람들, 얘들은 이 계산 이제 밥 먹듯이 해야 돼. 어차피. 자, 1,f1에서의 접선, 그죠? 바로 쓸게요. 바로 쓸게요. 기울기 1이고 1,2 되겠어요? 그럼 여기 교점 찾읍시다. 교점. 교점 찾을게요. 되겠어요? 갖고 와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근데 봐봐, 얘들아. 너네 이 얘기 분명 기억날 거야. 지금 곡선과 직선이 만나고 있지. 몇 점에서? 2점에서. 그럼 이건 교점 찾는 식이니까 이 교점의 x 좌표 값들을 근으로 갖는 식이겠죠. 근데 지금 여기 바운스 포인트가 하나 만들어졌고 여기 크로스 포인트가 하나 만들어졌어. 맞아요? 바운스 포인트는 무슨 근이라 그랬어? 중근. 훌륭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1로 조립제법이 2번 될 거야. 그럼 요거 x-1의 제곱으로 처리하고 얘가 x 플러스 2인 거지. 맞아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되겠어요? 되겠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되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적분 구간으로 잡으시고 3차 함수가 위에 있으니까 3차 빼기 직선을 적분하면 되죠. 요거 넘어간 거. 여기 있어요. 자, 계산. 자, 1 넣어주시면
자, 마이너스 2 넣어주시면 자, 계산하면요. 4분의 27, 2번이에요. 알겠어? 여러분, 좀 계산이 잔인하다고 느끼실까봐 제가 여러분들 2회독 때 이 문제 어떻게 풀지 잠깐만 스포해봐도 돼요? 2회독 때 나중에. 내 얘기 잘 들어봐. 내 얘기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 분필 없다. 잘 들어봐. 3차 함수의 특성 중에서 세근합 보존이라는 게 있어요. 너네 fx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고 쳐보자. 알겠어요? 그래서 3차 함수가 이렇게 꿀렁꿀렁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 이 상태로 이렇게 상수함수가 하나 지나가요. 맞아? 그러면 x 3승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k의 근이 몇 개니? 3개야. 좌표를 모르니까 내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번 해볼게. 맞아요? 구할 수는 없는데 이건 구할 수 있다. 예치게. 아니 플러스 6이지. a분의 마이너스 b. 요 k 넘어와도 어차피 이 최고차항이랑 이 차항은 안 바뀌니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알겠죠? 근데 만약에 이 상수함수가 이렇게 극대를 지나요. 여기다 p 넣고 풀면 근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맞아요? 그럼 이때는 세근합이 어떤 식으로 도출이 되냐면 두둥탁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중근은 두근 취급한다고 배웠으니까. 이것도 6이야. 자, 다시 얘랑 더하면 6이야. 알겠어? 다시 두둥탁 하면 몇이라고? 6이야. 근데 봐봐. 이게 상수함수가 아니라 어떤 직선이어도 있잖아. 여기서 무슨 근? 중근. 여기서 무슨 근? 실근, 그냥 실근, 크로스근이 나와. 그럼 내가 알파, 베타, 베타라고 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일까? 6일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보세요. 보세요. 왜냐면 여기 직선식이 mx 플러스 n이 지나가. 내가 여기다 mx 플러스 n을 갖다 넣어도 얘네가 넘어갔을 때 3차랑 2차를 건드리냐, 안 건드리니? 안 건드리죠. 요 mx랑 n이 넘어가도 이게 바뀌지 얘가 바뀌지는 않지. 그러니까 세근의 합이 계속 보존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봐봐 지금. 여기 2차항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가 뭐 mx 플러스 n이든 kx 플러스 p든 무슨 상수함수든 간에 두동탁 했을 때 세근의 합이 0 나오는 거야. 그럼 봐봐. 뭐 아파. 내가 여기를 몰랐어 지금. 그치? 근데 두둥탁 했을 때 몇 나와야 돼요? 0 나와야 되니까 두둥탁이 몇이야? 이렇게 찾았잖아. 그쵸? 이렇게 찾았죠? 그 다음에 이 면적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12분의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아직 안 배우셨으니까 그냥 봅시다. 12분의 최고차항의 개수에다가 적분 구간 빼기 적분 구간에 3승 하시는 거거든?
그럼 이거 플러스 하면 3승이니까 몇이에요? 27. 답이 왜 이래? 4승이죠. 자, 계산해 보세요. 몇이에요? 4분의 27. 나중에 이렇게 하실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면 망해요. 나중에 내신할 때는 이걸 좀 하자고. 대신 아까 했던 그 계산을 못하고 이걸 연습하면 망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계산량이 많다고. 지금은 연습하시고. 넘겨요. 자, 1389번. 자, 이건 시켜볼게. 곡선과 원점에서 이 곡선을 그은 두 접선이라는 설명 있지. 자, 접선 방정식 찾아봐. 빨리 해봐. 접선 방정식을 못 찾으시면 안 되겠죠. 아, 큰일 났다. 목이 아주 아작이 났다. 어머, 맞췄네. 미안하다. 근데 아까 여기 819라고 적어놓은 건 뭐니? 날짜예요. 만약에 문제 복습하다가 모르는 거. 아, 8월 19일인 거니? 아, 강의 영상 며칠 건지? 어머. 아주 뭐랄까? 너, 이상한 납치 갖고 왔어? 뽑아줄게. 거기도 문제 적혀있니? 안 적혀있잖아. 자, 봅시다. 자, 곡선과 두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찾는 거야. 곡선이 있고요. 원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두 접선을 긋겠지. 맞죠? 곡선 밖에서 그리는 접선 문제잖아. 뭐 세팅해야 돼요? 접점, 접선. 굿. 안 되면 반성 좀 하시고. 자, 기울기는 미분해서 t 넣으시면 되죠. 여기까지 되겠어요? 오케이. 자, 얘가 곡선 밖에 점 0,0을 지납니다를 이용해 t를 구하는 것이. 그럼 t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내가 오른쪽 점만 잡고 시작했지만 왼쪽 접점 값도 나온다라는 말이야. 근데 뭐 점의 좌표를 다 찾으실 필요는 없고 t에 1 넣어서 접선 하나, 그 다음 t에 마이너스 1 넣어서 접선 하나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는 거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넓이를 찾는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2차 함수 빼기 2에 그 다음 0부터 1까지는 2차 함수 빼기 2에 되겠어요? 오케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0은 안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1 넣으면 이렇게. 자, 다음 1 넣으시면 그 다음에 0은 뭐 안 넣어도 되고, 그러면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이네요. 답이 1번입니다. 되시죠? 좋아요. 자, 1392번.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길 원점으로 잡아주시면 이 D점의 좌표가요 1,1입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금 뭐 하라 그랬냐면 저 4개의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물어본 거야. 근데 지금 위쪽 포물선이 이렇게 X축 대칭, 그 다음에 오른쪽 포물선이 이렇게 Y축 대칭 이동된 그림이고, 정사각형이니까 뭔가 점대칭성, 선대칭성을 다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면적만 찾아가지고요 곱하기 8 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결국 0부터 1까지 2차 함수 마이너스 직선 해가지고 dx를 한 다음에 8배 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되죠? 근데 직선식은 0,0과 1,1을 지나는 그냥 y는 x 직선입니다. 여기는 x. 그럼 이제 내가 이 함수만 구해내면 되죠. 맞지? 자, 2차 함수고 아래로 블록하니까 일단 y는 ax제곱이고, 잘 들어. 얘가 축 자체가 그냥 y축이니까 x축 평행이동량이 없는 거잖아. 그럼 여기 플러스 b라고 그냥 쓸게요. 오케이? a랑 b를 구할 수 있는 정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을 지난다는 사실. 제동아 집중하고 있니? 1,1을 지난다는 사실. x에 1 넣으면 y도 1. 오케이. 그 다음에 1,1에서 접하고 있지 않아? 그러면 1,1에서의 미분 계수가 결국 이 직선의 기울기랑 같은 거지. 미분 계수가 1이에요. 오케이. 자, 미분하면 2ax인데 여기에 1을 딱 넣으면 1. 그럼 a는 2분의 1, b도 2분의 1이어서 얘가 2분의 1x 제곱 플러스 2분의 1이야. 자, 이렇게 문제를 끝내시는 거예요. 됐어요? 풀어오신 분들은 아주 잘하셨고. 자, 3 내리고. 여기에 1, 0 넣으시면 지워지고 6분의 1만 남겠죠? 답은 3분의 4입니다. 3번. 되나요? 좋아요. 자, 이제 속도와 거리로 넘어오세요. 속도와 거리. 자, 1442번 보십니다. 1442번. 자,
자, 두 자동차 A, B가 같은 직선 도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P 지점을 지나면서부터 A의 속도는 16으로 일정하다. 자, 그럼 VA는 16이야. 자, A가 P 지점을 지난 지 2초 후에 B도 P 지점을 지났으며 P 지점을 지난 지 T초 후 B의 속도는 2T 플러스 2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혹시 A가 이동한 시간도 필요하면 써보실래요? A의 이동 시간을 T 플러스 2라고 쓰셔야 돼요. 왜? A가 2초 먼저 P 지점을 지났다며. 그죠? 근데 이 문제는 P 지점을 지난 순간부터 시간 측정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가 1초 이동했으면 A는 3초 이동했을 거야. 이해되세요? 이렇게 시간 정보를 다르게 주는 문제들이 좀 짜증납니다. 자, 두 자동차가 만나게 되는 것은 B가 P 지점을 지난 지 몇 초 후인가 라고 했으니까 얘를 제가 T초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이동거리가 같은 걸까? 위치 변화량이 같은 걸까? 위치 변화량이에요. 이동거리가 같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알겠어? 같이 6을 달렸어도 A가 이렇게 달리고 B가 이렇게 달렸으면 만날 수 없잖아. 그쵸? 위치 변화량이 같아야 돼. 위치 변화량은 정적분이에요? 넓이적분이에요? 정적분. 왜? 알았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너네 나보고 날카롭다 그럴 거지? 아니, 그게 아니고 위치 변화량은 정적분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B의 위치 변화량은 되겠어? 그 다음에 A의 위치 변화량은 이렇게. 괜찮겠어요? 그럼 T제곱 플러스 2T에다가 T 넣는 거니까 그냥 T제곱 플러스 2T고, 얘는 16T에다가 T 플러스 2 넣는 거니까 16T 플러스 2자. 자, 계산하시면 돼요. T 몇? 16. 조금 어렵게 나왔네. 4번이야. 자, 1446번 갑시다. 그러니까 얘들아, 물리를 아무리 잘해도 결국 수학 못하면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수학은 뭐 기본이라고 볼 수 있지. 왜? 욕했어? 아니야?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 속도 각각 VT 2t-6, VQT 3t제곱-2t야. 자, t는 0에서 점 PQ의 위치가 모두 원점이야. 써볼까?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밑줄 빡 긋고요. 이런 건 암산하시는 거예요. 3일 때 0이잖아. 3에서 부호가 바뀌잖아요.
자, 이제 점 PQ의 위치를 한번 구해봅시다. 알겠죠? 뭔가를 정적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함수를 부정적분해서 위치를 알려주는 함수를 만든다. 이게 훨씬 접근이 간결해요. 대신 적분 상수를 모르잖아? 알려준 거지. 됐죠? Q의 위치를 알려준 함수를 부정적분을 통해서 찾는다. 이게 훨씬 좋습니다. 적분 상수는 없는 거고. 근데 몇 초 때 위치 찾는 거야? 3초 때 위치 찾는 거니까 여기다 다 3을 넣으시면 돼. 알겠어요? 이게 x1이고요.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게 x2입니다. 답은 5번이에요. 되나요? 괜찮죠? 자, 일단 질문은 끝입니다, 여러분들. 유형 7번 잘 푸셨어요? 오케이, 일단. 자, 이제 베이직센. 추억의 8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추억의 8쪽. X 화살표 A일 때의 함수의 수렴. 너무 귀엽죠? 단원 자체가 너무 귀엽죠? so 큐트하죠? 빨리 8쪽 봐봐요. 그리고 이제 방학 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뿌듯함도 좀 느끼시고, 막 동그라미가 다 쳐져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안 풀려져 있으면 반성도 좀 하시고.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거야. 은채, 너도 봐봐. 처음에 너가 얼마나 이렇게 성실한 애였어. 이런 것도 좀 느껴보고. 알겠죠? 테이 베이직스는 없어? 오늘 뽑아줄게요. 기다려요. 이 개념을 오늘 한 1번부터 한 10번 정도까지 이제 하면서 이제 개념들을 한 덩어리씩 모을 거야. 이제 개념 1번에서 설명하는 건 x가 어떤 상수로 접근할 때 수렴 가능성을 보는 거고, 개념 2번에서 설명하는 건 x가 플러스 무한이나 마이너스 무한으로 증가하는 상태일 때 수렴 가능성을 보는 거고, 개념 3번은 x가 어떤 상수로 접근하거나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으로 이렇게 증가 감소하고 있는 상태일 때 발산이라는 개념을 보는 거야. 아시겠죠? x가 어떤 상수로 접근할 때 이렇게 수렴하는 친구들은 보통 다항함수랑 보통 대부분의 함수들이 수렴하죠. 맞아요? 그 다음에 x가 무한으로 갈 때 수렴하는 애들은 어떤 함수일까? 대표적으로 유리함수들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수렴값을 조사하실 때는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하다 그랬어. 첫 번째는 그래프, 두 번째는 계산. 맞죠? 좀 이따 얘기합시다. x가 어떤 상수로 접근할 때 발산하는 친구들은 어떤 애들이 있어? 그렇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얘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데? 맞아. 기억나세요? x분의 1이랑 절대값 x분의 1이랑 x제곱분의 1이랑 그래프 다 기억나요? x분의 1 그래프 뭐야? x제곱분의 1 그래프 뭐예요? 얘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거지. 그럼 얘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시키는 거니까 x는 a를 기준으로 이렇게 화산 모양으로 발산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발산이 이렇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렇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친구들도 있지. 그쵸?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극한값 연습하실 때 이 조사 대상 함수를 그리실 수 있으면은 꼭 그래프로 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실제로 A를 넣어서 계산할 수도, 실제로 무한을 넣어서 계산하실 수도 있어야 되죠. 맞아요? 그럼 이런 계산성에 있어서 우리가 몇 가지 약속했던 게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0. 그렇지. 왜 진짜 칭찬하는 거야? 꼭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어요? 이런 애들은 어떻게 돼요? 발산. 부호는 봐야겠지만.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어떻게 돼요? 0. 그 다음 이런 애들은 어떻게 돼요? 맞죠? 발산하는 상태인 거지. 그래서 이런 애들도 사실 계산이 된다기보다는 어떤 상태에 있을지 예측을 할 수 있다. A 넣으면 어떻게 돼요? 0분의 1이니까 발산. 발산. 부호는 플러스고. 다 이해되고 있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개념 4번에 좌극한과 우극한이라는 게 있었지. 우극한 걸 좌극하니? 자, x는 a에서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x를 a로 접근시키긴 접근시키는데 fx 값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오른쪽에서 a로 접근시킬 때랑 왼쪽에서 a로 접근시킬 때 값이 다르단 말이야. 그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극한과 좌극한이라는 걸 정의했었고, 원래도 이어져 있는 함수여도 이제 왼쪽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접근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우극한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플러스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좌극한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주잖아. 자,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읽어보자. 우극한 몇이에요? 2. 2보다 조금? 굿. 2보다 좀 작지만 2라고 쓰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좌극한 몇이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크지만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땐 x는 a에서 fx의 극한값을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 좋습니다. 그럼 결국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아야 되는 거지. 그치? 자, 요거 한번 대답해보자. 자,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1에서 함수값이 지금 없어. 알겠어? 자, 좌극한은요? 1좌극한. 여기다 1 넣으시면 돼요. 몇이에요? 2. 실제로 2인 건 아니야. x가 1 좌극한이라는 건 1보다 조금 작다라는 얘기지. x가 0.9, 0.99, 0.999 이런 식으로 1에 접근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 여기에 1 더하는 거죠. 그럼 1.9, 1.99, 1.999 이렇게 되는 거잖아. 2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그럼 1 우극한은요? 그냥 1을 넣지. 근데 관점 자체는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x가 1로 접근하는 거야. 1.1, 1.01, 1.001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다가 1을 더해버리는 거니까 2.1, 2.01, 2.001 이런 식으로 점점 2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2라고 쓰는 거고, 이렇게 좌극한 우극한이 같을 때 우리는 1에서의 극한값을 뭐라고 부른다? 2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도 극한값은 계산할 수 있다. 그렇지? 2에 접근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거니까. 대신 F1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던 거야. 좋아. 자, 그래서 개념 5번에서 극한값 존재 조건으로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배우신 거예요. 끝이야. 넘겨서 개념 6번입니다. 15쪽. 자, 극한에 대한 성질. 수렴할 때만 이 밑에 있는 성질 5개가 다 성립하고 이 함수가 서로 나뉘어질 때만 이 분모의 극한값이 0이면 안 되죠. 그죠? 진입 판단할 때 이걸로 틀린 문장 많이 찾았었지. 기억나실 거야. 자, 따로 설명 안 할게. 혹시 여기에 별표 안 돼 있는 분들은 별표 쳐놓으시고요. 밑에 별표를 쳐드린 게 아니라 여기다 별표를 쳐드렸어.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7번부터가 여러분 메인입니다, 사실은. 앞에 있는 함수들은 다 직관적으로 판단 가능한 애들이었단 말이야. 자, 우리가 개념 7번부터 개념 9번까지를 묶어서 부정형의 극한이라고 불러요. 알겠어? 이제 조금 헷갈리는 애들을 살펴보자는 거지. 자, 7번은 뭐였냐면 응골. 실제로 0인 거야? 아니야. 0에 접근하고 있는 상태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무한분의 무한골. 그 다음에 무한 마이너스 무한골 또는 무한 곱하기 0골.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0분의 0골은 어떤 식으로 이해하기로 했었냐면 둘 다 0에 한없이 접근하는 거야. 근데 분모랑 분자의 접근 속도가 비슷하면 이렇게 값이 존재할 수 있어. 알겠어? 네, 대답해봐. 얘가 훨씬 더 빨리 0에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요. 발산이에요. 알겠어? 마치 이런 상황이랑 비슷해지는 거야. 알겠어? 상대적으로 분자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 상대적으로. 분모가 훨씬 더 빨리 0으로 접근하지 않고 분자가 훨씬 더 빨리 0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0이 돼. 이거 2분의 1이고 요거 20분의 1이고 요거 200분의 1이거든. 0이 돼요. 알겠어?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이랑 비슷하다고 느끼시면 되는 거지. 상대적으로 분모가 큰 거야. 알겠어? 자, 어쨌든 0분의 0골은 수렴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실제로 0분의 0골의 수렴 가능성을 이렇게 따지진 않죠. 극한값을 이렇게 따지진 않지. 그치? 어떻게 하니? 분모 분자를? 그렇죠. 인수분해하죠. 인수분해해서 분모 분자를 0으로 만드는 인수들을 약분하죠. 근데 바로 인수분해가 되면 좋은데 루트가 포함된 식들은 바로 약분이 안 된단 말이야. 그때 어떻게 했었지? 어떻게 했었죠? 분자 또는 분모 쪽에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유리화했었습니다. 맞아요? 요게 다예요. 간결하죠? 자, 그 다음에 무한분의 무한꼴은 또 수렴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아까 0분의 0꼴 내가 썼던 거 있잖아. 그걸 반대 방향으로 보면 무한분의 무한꼴 아닐까? 그치? 그러니까 분자 분모가 비슷하게 증가하면 수렴 가능성이 있고 분자가 겁나 빨리 커지면은 발산이고 분모가 겁나 빨리 커지면
0. 맞죠? 이해 다 하고 있는 거 맞지? 그럼 무한분의 무한꼴은 이제 우리가 최고차항으로 묶지. 요게 정석이죠. 그쵸? 근데 계속 묶어서 계산을 하다 보면 결국 다항식분의 다항식은 세 가지 케이스로 나뉜다. 첫 번째, 분자 차수가 더 클 때. 이러면 어떻게 되지? 발산해버리죠. 분자가 훨씬 빨리 커지는 거니까. 분모 차수가 더 크면 어떻게 되죠? 분모가 훨씬 빨리 커지는 상황으로서 0이 돼버리지. 맞죠? 수렴값이 있는 애들은 뭐야? 분자 차수랑 분모 차수가 같은 애들. 얘네들은 수렴값이 이제 개수비가 됐었어요. 최고차항의 개수비. 여기까지 기억나세요? 자, 여기까지 일단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같이. 자, 마필 펴세요. 자, 저랑 같이 뭘 좀 다뤄보셔야 되냐면, 일단 절대값 함수 좀 갑시다. 자, 여러분 31번으로 오시죠. 31번. 풀어봐요, 지금. 자, 봅시다. 자, fx 나와 있고 우극한 한번 구해볼게. 리미트 x가 오른쪽에서 2로 접근해요. x가 2보다 약간 크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지. 자, 그러면 절대값을 바로 바뀔 수 있겠는데 양수니까 그대로 나올 거야. 그 다음 분자는 묶어주시면 약분이 돼서 2죠. 자, 이게 알파. 리미트 x가 왼쪽에서 2로 접근하면 x값이 2보다 약간 작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음수여서 벗을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돼요. 자, 분자는 인수분 해주시면 여기에 2가 들어가서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베타야. 자, 이제 문제에서 계산하는 건 알파로 갈 때, 즉 2로 갈 때 x 3승 마이너스 8,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2x. 자, 또 0분의 0꼴로서 인수분해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분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2를 지운 뒤에 2를 넣으시면 답이죠. 되겠어요? 오케이. 이제 터프 그 밑에 있는 건 조금 생각하셔야 될 거고, 가우스 함수는 일단 뺄게요. 아니, 하는 김에 하자. 자, 가우스 한번 봐봐요. 자, 16쪽이시고요. 유형 5번. 자, 일단 가볍게 여러분 33번 일단 한번 해보실래요? 숙제는 제가 여기 아예 안 냈을 거야. 1회독 때는. 해봐요. 33번. 자, 기억에서는 마이너스 1 극한값 물어봤고, 니은에서는 1에서의 fxf-x를 물어봤고,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x가 2로 갈 때의 fx 더하기 fx-1을 물어봤네. 자, 기억은 바로 판단하실 수가 있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이 어딨냐면 여기에 있어. 그럼 좌극한을 읽어주면 2고요. 맞죠? 우극한을 읽어줘도 2야. 자, 이제 니은이랑 디귿은 우리가 우극한과 좌극한을 좀 따로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먼저 우극한부터 가봅시다. 자, 요 fx부터요. 자, 1의 우극한 몇이죠? 1. 그 다음에 1의 자극한 몇이죠? 1. 자, 그 다음에 잘 봐. 1의 우극한이라는 것은 1보다 약간 큰 거야. 누가? x가. 그럼 마이너스 x의 크기는 어떨까? 그냥 x에 1.1을 넣어버린다고 생각을 해. 그럼 얘는 몇이야?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이면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왼쪽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읽으시는 거야. 되겠어? 2예요. 자, 1보다 약간 작은 거 그냥 0.9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어요? 여기다 0.9 넣으면 몇이야? 마이너스 0.9면 마이너스 1의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오른쪽. 그렇죠. 여기를 읽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해보자. 자, 이번에는 2좌극한, 2우극한을 한번 같이 읽어보자. 자, fx의 2우극한 먼저 갈게요. 1이고 좌극한 갈게. 2지. 읽을 때 y를 바라봐야 되지. 읽을 때 y를 바라봐야 되죠. 자, 우극한 1, 좌극한 2.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보다 약간 큰 걸 넣었는데 1을 빼. 그럼 1보다 약간? 너 왜 자꾸 작다 그래? 큰일 났네. 2보다 약간 큰 거에서 1을 빼면 1보다 약간 크겠죠?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1보다 약간 크다 그랬어?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1보다 약간 크니까 여기를 읽으시는 거죠. 몇이에요? 1이죠. 그 다음에 2보다 약간 작아. 거기서 1을 빼버리면 1보다 약간 작겠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에 1.9를 넣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럼 0.9니까 1에서 왼쪽을 읽어준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래버리면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되시겠어요? 근데 이제 니은 하나만 이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 진짜 어려운 문제는 이제 이 방법으로 못 풀거든. 기초 문제에서 이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결국 fx 읽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고 요 f-x가 문제란 말이야. 그치? 반드시 이게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자,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을 해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x는 뭐죠? 마이너스 t. 그리고 x가 지금 몇으로 접근하고 있어? 1로 접근하고 있으니까 이 t, 즉 마이너스 x는 몇으로 접근하게 돼요? 자, 여러분 화살표도 등호 처리하면 된다 그랬어. 등호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 x가 1로 접근하면 마이너스 x는 몇으로 접근해요? 마이너스 1로 접근해요.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로 접근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요 식을 t에 대한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는데요. x가 1로 접근할 때 t는 몇으로 접근한다고? 마이너스 1로. 그리고 얘가 ft로 바뀌어버리는 거니까 그냥 얘를 변수 t로 놓고 그래프를 해석해버리시면 돼. 오케이? 몇에서의 극한값을 보면 되죠? 마이너스 7. 자, 마이너스 1에서 극한값이 몇이야? 2. 그래서 얘네들이 2였어. 여기까지 돼? 하나만 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 함수를 그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x는 1에서 극한값을 보면 돼요. 이 함수 그릴 수 있나요? 어떻게 그리면 되죠? 자, 주황색으로 그려드릴게요. 지금 fx에 대한 정보가 있잖아? 이 함수 어떻게 그리면 될까? 그렇지. y축 대칭 이동시켜서 그리면 돼. 그럼 이 점이 여기로 오고, 뭐 이 점이 여기로 오고, 이 점 그대로 있고, 자, 왼쪽 부분만 대칭 이동 먼저 시켜보자.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 대칭 이동 시켜볼게. 이 부분이 1로 오겠지? 요만큼만 그립시다. 왜냐면 어차피 x값 몇으로 접근하고 있어? 1로 접근하고 있죠. 이 함수에서 x는 1에서의 극한값 읽으시면 돼요. 몇이에요? 2죠. 아까 여기서 본 값이랑 같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얘들아, 세 가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쉬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시고 어려운 문제는 이 방법이 떠올라야 풀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 자, 다음은 하나만, 저기, 여기 있다. 자, 54번, 55번의 별표 쳐봐요. 54, 55번의 별표 치세요. 그리고 54번 풀어보세요. F 안에 유리식 들어간 거. 정시 100으로 가. 어차피 최대한 애들 다 멍청하잖아. 녹화 중인데? 아이, 뭐 어쩔 거야. 누가 보겠어. 조별이가 보고 있을 것 같다. 여기 봐요. 그러니까 뭐 이거야. 좌극한 우극한 다 마이너스 1이니까 바로 읽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읽어내는 이제 방법을 이제 설명을 좀 해볼게. 얘들아, 이게 x가 무한으로 가는 거 물론 중요하지. 근데 결국 이 f를 가지고 우리가 극한값을 봐야 되는 거니까 이 안에 있는 식이 몇으로 접근하는지가 중요하거든. 그쵸? 그래서
x-1 오버 x 플러스 1을 이렇게 t라고 잠시 치환을 해요. 알겠어요? 그럼 얘가 뭐 여러분들 그 유리함수 해석을 뭐 정석으로 좀 하고 싶으시면은 뭐 이렇게 하시고, 뭐 기억나시면 x점근선이 1, y점근선이 1, 그 다음에 x에 0 넣으면 y절편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거지. 맞아? 그럼 봐봐. x가 어디로 가? 무한. 그럼 x가 무한으로 갈 때 함수 t는 어떻게 돼요? 여기를 봐야 되지, 그치? 맞아? 1보다 약간? 그렇지. 자, 얘가 1보다 약간 큰 거야. 치환을 한다면. 알겠어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t, x-1분의 x 플러스 1. 제가 t보다 1보다 약간 큰 거라고. 그래서 우극한을 읽는 게 맞는 거거든? 알겠어? 근데 이것도 좀 수고스러워. 우리가 이미 2회 독 준 거고, 우리는 이미 무한분의 무한꼴을 안단 말이야. x가 무한으로 가, 지금 친구들아. 근데 1차식분의 1차식이잖아. 그럼 요 안에 있는 식 극한값 몇 되는 거야? 1이야. 근데 내가 1보다 큰지 작은지만 알면 되지. 니들이 눈 크게 뜨고 좀 볼래? 지금 분자가 약간 더 커 보여? 분모가 약간 더 커 보여? 분모가 커 보여? 분자가 커 보여? 1보다 약간 큰 거예요. 얘가 1보다 약간 큰 거야. 만약에 그것도 못하겠으면 여기에 100만 정도 넣어봐. 분자 뭐야? 100만 1. 분모는 뭐야? 999만 9,999죠. 이거 1보다 좀 커요, 작아요? 1보다 커요. 이거 1보다 좀 커요, 작아요? 1보다 약간 크죠? 그쵸? 아, 이거 1에서의 우극한을 읽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못 하시는 건 안 되고, 할 줄 아는 상태에서 이런 편법 괜찮아요. 그래. 그럼 갑자기 55번이 겁나 쉬워 보이지? 풀어보시면 되고, 나중에. 자, 넘기세요. 자, 유형 8번 별표. 겁나 쳐요. 이것 때문에 내가 맨날 니들 극한값 읽을 때 2보다 조금 작은지 2보다 조금 큰지 이거 계속 연습시켰던 건데, 그죠?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56번 풀었었던 거? 어쨌든 58번 해봐요. 이것도 제가 정석으로도 풀어드리고 가볍게도 만들어 드릴 거야. 아, 나는 니들 리미터 어떻게 쓰는지도 참 궁금하다. 그렇지. 보면서 기억하면서 푸는 거지. 아주 제대로 활용하고 있죠. 이게 그냥 극한값 읽는 거는 문제가 너무 쉬워서 합성함수로 잘 나와요. 그럼 답은 모르겠는데 이따 같이 보자. 제동아 잘 되고 있어? 여긴 너무 멀다. 알았어.
근데 너 이거 풀었던 거는 정보가 다 어디 있니? 그건 책에 있어요. 책에? 네. 그럼 너 풀었던 풀이는 좀 보면서 풀 수가 있는 건가? 이거 풀 때 이걸 봐야 돼. 내가 예전에 어떻게 풀었나를 한번 봐야 돼. 알겠어? 일단 설명 잘 들어봐. 임가연이 머리 터지고 있죠? 왜요? 아니야? 아님 말고. 서은이 약간 시시하다는 표정 짓고 있죠? 아니에요. 자, 일단 정석을 한번 가긴 갈게요. 자, 정석을 한번 가긴 갈게요. 뭐 영좌극한 읽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고, 그죠? 영좌극한이면은 2인가요?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 좌극한인데 어쨌든 얘가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거잖아. 아까는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이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했던 것처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 좌극한으로 가면 fx가 0으로 가는데 0 플러스로 가. 그쵸?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t로 치환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최종적으로는 0 우극한을 읽으시면 되는 거거든. 이렇게. 자, 얘도 봐봐. x가 0 우극한으로 갈 때 얘가 어디로 가는지를 먼저 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오는 거니까 1보다 조금 작죠. 그리고 얘를 이제 t로 잠깐 보는 거지. 그럼 이게 ft가 되지? 그럼 이제 ft 함수의 1좌극한을 보시면 돼. 1좌극한이면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쭉 더해주면 답은 1인데 내가 정석으로 했으니까 좀 간결하게 해도 되죠. 그죠? 보세요. 자, 원래 이런 표현은 없어. 자, 영좌극한은 바로 읽으시면 되고 2죠. 자, 그 다음 여기 잘 봐봐. x가 마이너스 1좌극한이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오지? 근데 0보다 약간 큰 걸 그냥 이렇게 표현해버리자고. 알겠어? 그럼 최종적으로 0보다 살짝 오른쪽을 읽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 1보다 약간 작지만 최종 극한값은 그냥 1이라고 읽는다고요. 자, 이쪽도 x가 0호 극한이니까 이렇게 가지. 그럼 fx가 1보다 약간 작지. 극한값을 읽는 도중에는 이런 정보가 중요해. 오케이? 근데 최종 극한값, 이제 1좌극한을 읽으면 되잖아? 최종 극한값을 읽을 때는 마이너스 2보다 약간 크지만 마이너스 2라고 쓴다고. 돼요? 자, 이렇게 푸세요. 되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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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게도 태희가 거의 다 풀었어요. 자, 보세요. 힌트는 x가 a로 가고, 왜? 발전했다는 얘기야. 칭찬은 엄청난 칭찬한 건데? 또 쑥스러워가지고, 여기 봐봐. 힌트는 x가 a로 가고, 계산해야 되는 건 x가 0으로 가고 있잖아. 맞아요?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걸 a로 가게 만들든가, 아니면 얘를 0으로 가게 만들어서 매칭을 시켜야 돼요. 근데 보면, 이 x-a가 굉장히 0으로 간단 말이야. x가 a로 가면 이 식 자체가 0으로 가버리잖아. x가 a로 가면. 그래서 얘를 이렇게 t로 치환하면 x가 a로 갈 때 t가 0으로 간단 말이죠.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가 이렇게 바뀌어. 그쵸? 어쨌든 이런 형태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 별이어도 상관없고, 여기 하트여도 상관없고, 여기 세모여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x분의 fx 꼴의 지금 수렴성을 알아낸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x로 나누는 거야. 이게 미적분 가면 이런 계산이 계속 돼요. 얘를 탄생시켜서 극한값을 계산하는 거. 분모는 3x 플러스 4fx 오버 x. 분자는 2 플러스 3x 오버 x지.
그치? 여기에 0 들어가면 얘는 0 되고 이런 애들이 통째로 8이 돼버리는 거야. 왜? x분의 fx의 극한값이 있잖아. 그죠? 자, 위에 건 이 상수고 얘가 2로 접근하는 거니까 6이 돼버리는 거지. 자, 답이 그래서 1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거의 오신 분들도 계셔. 그죠? 잘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치환을 이용해서 x값을 좀 매칭시켜서 푸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3번이 0분의 0꼴, 그 다음에 유형 15번이 무한분의 무한꼴, 그 다음에 유형 16번이 무한 마이너스 무한꼴인데 제가 아까 개념 설명에서 무한 마이너스 무한꼴 설명 안 했으니까 유형 16번 문제 좀 같이 해보자. 근데 결국 무한 마이너스 무한꼴은 여러분 얘네 둘이 증가속도가 비슷해야 수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식이랑 뒤식의 차수가 같게 출제가 될 수밖에 없고 차수가 같더라도 연산이 되면은 극한값이 그냥 그 상태가 추정이 돼버리니까 뺄셈이 안 되게 루트를 이렇게 달아놓죠. 맞죠? 그래서 얘는 유리와 결과 무한분의 무한꼴이 돼요. 기억나실 거야. 자, 보여드릴게요. 118번입니다. 자, 근데 얘는 이제 치환도 살짝 들어가 있어. 얘들아, x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는 것보다는 x가 무한으로 가는 게 판단이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는데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무한으로 가는 문자를 만들어 놓고 얘를 t로 치환해요. 그리고 식을 t에 대해서 쓸 거야. 알겠어요? 무한으로 가는 식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루트. 자, 대답해봐. 마이너스 x가 t. 그럼 x는? 굿. 그럼 x제곱은 마이너스 t의 제곱인 거니까 그냥 4t 제곱이야. 얘는 마이너스 t니까 플러스 2t로 바뀌어요. 즉 짝수차항은 그대로 부호가 존재하는데 홀수차항이 부호가 바뀌어. 자, 그럼 봐봐. 1차식 1차식 수렴 가능성이 있는 거지. 맞죠? 유리화예요. 그럼 분모에는 분자의 켤레가 생겨야 되고 분자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 자, 분자 몇 차? 1차. 분모 몇 차? 1차. 자, 간만이니까. 만약 정석으로 한다면은 최고차 t로 딱딱딱 나눠주시는 거지. 대신 루트는 t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 루트 안에 t 제곱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t가 지금 무한으로 가고 있으니까 t분의 2 이런 친구들은 어디로 수렴할까? 그렇지. 다 기억나시는 거야. 지금 잘하고 있어. 루트 4 플러스 2분의 2가 된다. 근데 이 결론을 보니까 결국 최고차항의 개수만 가지고 오면 아, 극한값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하셨던 거죠. 됐어요? 다 기억나세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무한분의 무한꼴이랑 뭐 무한 곱하기 무한꼴, 무한분의 무한꼴이랑 무한 마이너스 무한꼴이랑 그냥 동시에 복습이 되는 좋은 예제였어. 그 다음에 뭐 유형 1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식을 통분하시다 보면은 바꾸고 싶은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숙제는 177번까지 합시다. 177. 제가 이제 극한 활용은 좀 뺄게요. 도형 들어간 건 좀 빼고. 알겠어요, 여러분? 이미 숙제하셨던 것도 있고 지금 맨 앞부분이니까 좀 빠르게 풀 수 있으니까 지금 좀 그 번호들을 좀 빨리빨리 쳐내자. 우리 690번 때까지 가야 되니까. 끝. 수고했습니다.